네, 안녕하세요. IT 방송 토크 IT 제목권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조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치 산업, 또 공정 산업 이런 쪽에 조립 산업이 아닌 제조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요새 탄소 중립이 크게 특히 유럽 쪽으로 해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나 버추얼 트윈을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소영입니다. 저는 NCS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다소하고 지메스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온스트림의 이명택 대표입니다. 온스트림은 NCS 채널 파트너로서 소프트웨어 공급,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고요. 저는 CA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해오다가 2015년 창업해서 계속 CA 분야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CA뿐만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반의 버추얼 트윈 사업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외우신 거예요? 즉석으로 말하신 거예요? 반말입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오늘 임 이사님께서는 이제 버추얼 트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임 대표님은 보니까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거를 잠깐 하는 건데, 자, 디지털 트윈, 버추얼 트윈 또 그게 그거 같은데 뭐 다른 게 뭡니까? 네. 둘 차이는 명확하게 돼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디지털 트윈 한계점이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에셋들을 디지털화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에셋들 그대로 미러링 해가지고 네, 똑같이 만들겠다. 기존에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네네. 최대한 반영해서 디지털에 똑같이 구현하겠다는 게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면, 이제 버추얼 트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의 재화나 서비스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까지 확장하겠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주가 현장에 없으니까, 현실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 모든 에셋들을, 가능한 에셋들의 라이브러리를 다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꾸며가지고 내가 네네. 원하는 재화나 비즈니스를 거기서 검증을 다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엄청 그러면. 요즘 니즈가 많고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임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CA 쪽, 네. 이쪽 해석 쪽 이쪽을 오래 하시다가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프로젝트가 디지털 트윈이랑 네. 이런 해석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걸 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요즘같이 이런 프로젝트 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해석만 할 때하고 어떤 관점이랄까? 뭐 이런 네. 것들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본인이? 사실 디지털 트윈에서도 저희는 이제 CA 시뮬레이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사실 어떤 스페시픽한 어떤 설비 하나 또는 제품 하나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공장이라던가 전체 이거에 대한 효율, 그다음에 다른 이제 CA의 어떤 기계공학적인 이유 말고 다른 IT에 관련된 정보도 네. 함께 다뤄야 되는 좀 광범위함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럼 두루두루 뭐 공부하실 게 되게 많아졌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좋으셔서 이런 행로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IT, 엔지니어링만 하시다가 네. IT랑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하니까 뭐가 좀, 뭐 본인 생각에, 이런 게 참 좋네? 뭐 느끼는 게 뭐 하나만 있다면 뭡니까? 네네. 제가 CA 엔지니어로 일했을 때도 네. 사실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뭐 특정 산업군에서 있던 어떤 테크놀로지가 사실 다른 산업군에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저는 CA 꿀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요. 전파도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IT와 기계공학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로 사실 융합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다른 필드에 있지만 네. 또 융합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필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과 IT가 융합이 되는 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임 이사님. 오늘 뭐 ESG. 근데 ESG가 물론 몇 년 나왔지만 실제로 오늘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ESG가 이제 현실로 닥쳐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규제,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ESG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대응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 제가 우선 잠시 NCS의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저희는 1970년도부터 창립자 존 스완스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그 전에 손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이제 사업
해봤던 것들이 이제 사업화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넘버원 시뮬레이션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아, 이게 보니까 엔시스가 예. 어널리시스의 약자군요. 맞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력은 거의 한 3년도 정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엔시스가 잘하는 영역, 구조, 유동, 전자기 등을 이제 잘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DM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트윈 공간을 이제 디지털로 이외에 넘어가는 버추얼 공간에서 해야 되는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방, 항공, 우주까지 가는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다 구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3년 동안 이제 27개의 이제 여러 이제 전략적인 이 솔루션들 계속 저희가 합병을 하면서 저희가 고객의 니즈, 특히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솔루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조 유동 해석도 있고, 이제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들 제일주행,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미션 엔지니어링,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파티클, 그 다음에 3D 디자인 관련된 솔루션,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니즈가 있는 HPC나 이제 클라우드 쪽에도 저희가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엔시스가 기존에 잘했던 구조, 유동, 전자기 해석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전반, 버추얼 트윈에 필요한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한국에 글로벌리 어떤 ESG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그런 ESG 상황에서 우리 제조, 오늘 말씀드리는 장치 산업 쪽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이제 아픔이 있는지,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추얼 트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저희가 이제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를 감축을 하겠다. 우리나라가? 네, 하겠다고 파리협정에서 저희가 선언을 같이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SG 공시 의무가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상장사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요. 2030년까지는 모든 대상이 ESG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를 이렇게 중립을 하는 전략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감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건데, 거기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는 당장 2026년 1월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RE100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탄소 중립이나 탄소 감축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장치 산업에서 이렇게 버추얼 트윈, 기존의 플랜트나 라인이나 샤플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버추얼 트윈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한 결과 값들을 라인에 적용시켜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이면 좀 3년 남은 3년 남은 거네요. 네. 딱 남은 건데, 이때부터는 탄소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에 뭐 유럽 수출할 때 제대로 그러면 ESG를 제대로 안 지키면 그거에 대응하는 세금을 관세처럼 다 매기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밑에 그 에비던스, 증빙할 자료가 정확하게 돼서 내가 탄소를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원료를 어디서 들고 왔고 이 원료를 만드는데 얼마큼 탄소가 소비되었고 이 원료를 가지고 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큼 탄소가 소비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출해야지만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망 다 밸류체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밸류체인에서 각 단계마다 그걸 측정해가지고 매저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원료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원료가 어떻게 탄소가 소비되어야 되는지를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정 단계에서 얼마큼 에너지가 소비되고 얼마큼 줄일 수 있는지를 버추얼 트윈을 통해서 검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5월 19일자 이제
정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100대 기술 탄소를 줄이기 위한 100대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격차, 선격차, 뭐 감격차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하는 기술이 우월한 거 비슷한 것들 아니면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저희가 기술이 뒤처지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육성해야 될 건지를 이제 쭉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랑 일부 겹치는 부분 그냥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웨비나를 했던 이제 탄소랑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정부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립을 하기 위해서 100대 기술을 선정을 했고 그 100대 기술에 이제 R&D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참여해 주신 많은 업체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우리 회사가 이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 시장을 가치를 창출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를 두고 이 왔습니다. 오른쪽 저기 100대 기술 목록 저 네. 표에서 보면 저 초격차 9개 있지 않습니까? 네. 초격차가 우리나라가 앞서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꽤 몇 개 있네요, 그래도요. 하지만 이제 뒤에 부분들이 훨씬 더 내용이 많다. 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술 투자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수소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CCSU, 카본 캡처, 스토리지 유세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분 이제 예로 이제 세 가지 산업군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산업군하고 이제 똑같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다 프로세스 산업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엔시스가 잘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 그 중에도 특히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 이제 석유화학 부분의 DX 기술을 이제 R&D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부분에 어떤 기술을 내가 재화를 창출해 보겠다라고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 있으시면 저희 엔시스랑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치 산업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의 이제 레이어, 이제 OT하고 IT,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OT는 말 그대로 이제 플랜트 쪽, 샵플로어 쪽, 현장단, IT는 이제 그 위에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기술, 즉 제조 생산 공정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부분, 실제 이제 그러한 것들 가지고 오더 들어온 이제 내용을 가지고 플래닝하고 생산 지시를 이제 생산을 지시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쭉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엔시스가 이제 크게 잘할 수 있는 영역, 연구, 소의 연구 개발 항목들, 생산 기술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관련된 이제 배합, 처방, 이제 용기, 이제 실제로 이제 처방이 만들어지고 레시피를 위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것들의 최종 이제 충진을 해서 용기에 담게 되는데 그런 용기를 개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을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저희가 솔루션에 있는데 오늘은 그 밑에 이제 생산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관련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 엔시스 솔루션이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버추얼 트윈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두에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버추얼 트윈하고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이제 많은 추측과 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버추얼 트윈은 기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에셋들, 운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학 기반하고 수리 기반인 이 두 개의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 보다 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수리 기반 운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점이 좀 이제 있으시죠. 왜냐하면 특히 첫 번째로 이제 정보를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정보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네,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이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도메인 지식이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된 기반에서 시간이 축약된 훨씬 더 애큐리티가 높은 버추얼 트윈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학 기반 쪽은 뭔가 우리가 빨리 이제 가설 같은 걸 몇 개 딱 하면 가설을 빨리빨리 해볼 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이쪽은 이제 장치 산업의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하나를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으로 나누어지는데, 업스트림은 그 원료를 채굴 하면서부터 원료 채굴해서 운송해서 실제로 이제 생산되는 공장까지 이제 운송이 되고, 운송된 이후에 이제 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믹서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고, 제품을 만든 이후에 이제 포장하고 이제 이송을 통해서 최종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운송이 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엔시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후에 교반기라든지 그 다음에 쿼터라든지 그 다음 아세틱 라인은 이제 저희 파트너인 이제 온스트림의 이명택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에 빤 나머지 부분 믹싱에 관련된 이제 스케일업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충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충진 에셋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스케일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스케일업 분석이라는데 네. 일단 스케일업이 스케일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스케일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장치 산업, 특히 이제 레시피, 처방, 그다음 저희가 이제 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원료 물질을 이제 어떤 비율로 섞어서 제품을 만드는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연구소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실험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험 기자재들은 보통 이제 킬로그램 단위의 실험 기자재들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원료를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레시피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본인 회사에 갖고 있는 에셋들, 장치들에서는 진짜 톤 단위로 생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실에서는 샘플링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규모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굉장히 커지니까 네. 그 스케일업 분석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갭 차이가 심하죠. 설비도 다르고 운송되는 조건들도 다 다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제 고품질의 제품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에셋을 이렇게 스케일업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 연구소에서 많이 쓰겠네요. 연구소의 생산, 네네. 공정 그렇죠. 개선하는 네네. 쪽에서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앞단에 이제 장표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프로세스 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현장 작업자들의 이제 전문화된 현장 작업자들의 고령화. 그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은퇴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 노하우들이 이제 계속 다음 이제 들어오는 작업자들한테 전수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어떠한 조그만 수첩이나 엑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지식들이 버추얼 트윈 플랫폼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면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는 혹은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이쪽에 들어오는 작업자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회사가 생산했던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장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게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임펠러의 속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속도라든지 임펠러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매질, 실제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이제 리퀴드 상태나 파우더 상태의 원료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잘 섞이는지, 그렇게 섞였을 때에 이제 보통 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렌딩에 필요한 이제 시간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업스케일 됐을 때, 스케일업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큼 잘 섞이는지, 얼마큼 에너지가 소비되는지를 이 플랫폼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결국에는 보시면 색깔이 약 조금씩 다를 겁니다. 20리터, 200리터, 2000리터, 2만 리터를 이제 실제로 블렌딩 했을 때 어디에 에너지가 어디에 경계면에서 어떤 속도로 섞이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임펠러의 속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이제 스케일업이 되면 어디는 더 잘 섞이고 어디는 더 안 섞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임펠러의 속도를 어떻게 최적화해가지고 저기서 지금 2만 리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용기가 큰 저기서 빨간색 보이는 것은 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여기 이제 실제로 매질들이 많이 섞이고 있다. 잘 안 섞이는 겁니까 저게? 더 많이 섞이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전체 다 색깔이 균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여기는 균일하게 섞이고 있는데 여기는 아. 특정 부위가 많이 섞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발표 장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주입하는 공정 단계도 이제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입 주입을 한다라고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똑같은 속도로 이제 설비를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설비에서 세팅 값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규 모델을 만들게 되면 거기 제품의 이제 주입 속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질에 대한 속도가 다,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덴시티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병도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럼 그럴 때 어떤 속도로 주입하면 가장 좋은지, 정량을 지키되 빨리 주입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원료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속도를 최대화 빨리 하면서 주입량을 이제 최대화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셋의 운전 조건들을 최적화시킴으로써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입된 에너지는 동일한데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버추얼 트윈 플랫폼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검증해낼 수 있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만드는 제품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여서 이러한 것들을 에비던스를 잘 도큐멘트화해서 나중에 수출이나 내부에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 제품은 얼마의 탄소가 소비되었다라고 하는 걸 다 이제 옆에다 표기를 해서 제품의 차별화 혹은 이제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정 최적화만 우리가 목표를 했으면 됐는데 지금 말씀한 탄소를 얼마 감소시키느냐 그 목표도 같이 이제 네. 이루면서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소비자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 주주들의 역할, 투자자들이 되게 중요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한테 ESG에 대한 에비던스를 이제 공시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 법제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니즈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러한 시장 니즈가 많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들의 요구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이것이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가, 그죠? 맞습니다. 원가를 절감시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단순하게 뭐 공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가가 굉장히 큰 건데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이런 버추얼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걸 이것저것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보는 것을 할 때마다 코딩을 막 하지 않고 그냥 저걸 보면서 이렇게 쉽게 뭐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박사 과정에 이제 이런 높은 이제 지식이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사용의 한계성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불편함을 네. NCS에서는 정말 사용이 편한 매뉴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주간의 교육을 통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현장 작업자들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후는 이제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네. 실제 이제 검증된 버추얼 트윈 사례를 저희 이제 온스트림의 이제 이명택 대표님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서 거시적인 내용과 이제 방향성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실제로 저희가 적용했던 공장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오셨는데 이거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하실 이뭐 프로세스 산업에서 하는 것들을 직접 임 대표님 지금 하신 겁니까? 네, 아. 하고 있고 현재 언제? 작년도에 이제 착수를 해서 일단 1년 정도, 1년 좀 미만의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셋업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네. 오케이. 보통 뭐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만은 사실 제조 산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설비 운영비를 낮추고 그다음에 생산 수율을 높이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이라는 건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설비를 뭔가 개보수로 한다던가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이제 운영 조건들을 최적화해서 아주 사실 섬세하게 다뤄서 수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떤 트라이 앤 에러라던가 노하우라던가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의 어떤 감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 하자 하는 게 공장에서도 니즈가 있으시고, 이게 가장 간단하게는 디지털화겠죠. 문서화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다른 이제 신입 엔지니어들도 이걸 보고 이해하고, 점점 교육도를 높여서 더 나은 어떤 그 수율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순한 옛날 과거 방식의 엑셀 가지고 뭐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솔루션은 무엇이냐면은 디지털 트윈, 거기에 버추얼 트윈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CA 해석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에큐레시를 서로 맞춰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그 디지털 트윈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과 크게는 이제 설비 운영 최적화 사례들, 네. 그리고 제조 설비 예측 정비, 예지 정비라고 하죠. 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한 CA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단순히 뭐 인풋 조건 받아서 모델링하고 결과 나와서 어떤 데가 가장 좋고 어떤 조건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레포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워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 트윈으로서 네네. 실시간성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워킹하는 것을 직접 비주얼라이즈 시켜서 네.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쪽에. 네. 일단 실제 환경 공장입니다. 네. 공장이 필요하고요. 공장에서 이제 각종 IT 데이터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설비들의 각종 데이터들도 있고 우리 사용자가 필요한 어떤 입력값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다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특정 관심 있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이런 사례들을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건 당연히 엔지니어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마치 최적화 해석하는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수행을 하고 DB도 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DB들 가지고 메타 모델을 네. 만듭니다. 이제 이 메타 모델이 이제 흔히 말하는 AI 모델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메타 모델에다가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메타 모델에 넣어보니 어떻게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막 네,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운전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사용자는 오프라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어떤 통합 UI, UX로 편하게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사실은 공장 굉장히 예민합니다. 함부로 바꾸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적의 조건들을 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확인을 해서 사실은 적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시니까 굉장히 빨리 이걸 셋업하실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클라우드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이제 사업에서 굉장히 기간이 짧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장비나 뭐 라이센스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도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라스틱 라이센스라는 일시적으로 클라우드에 네네네. 여러 개를 아. 해서 동시에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셋업하는 이제 시나리오 선정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단계 중에서 보통
어느 단계가 가장 이제 해보시니까 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해보시니까. 사실은 선정인 것 같고요. 네, 어. 사실은 선정인 게 사실은 이제 첫 대면에서 어떤 네. 설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현업의 전문가들. 현업 전문가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서로 음. 눈높이도 맞추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수행은 뭐 다양한 어떤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검증이라던가 나중에 어떤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네.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분석을 하는 것도 도메인 날레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아키텍처인데요. 제조 설비 쪽에 이제 보통 PLC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 서버를 통해 가지고 게더링을 하고 걔네들은 이제 DB 서버에서 잘 분류를 네. 한 다음에 일부 데이터들은 그냥 현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대시보드에 3D 어떤 표면상에 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데이터들은 머신러닝의 먹잇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뮬레이션의 인풋 값으로 저는 네.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계속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메타 모델의 입력값이 되는 것이고 이 메타 모델에서 산출된 어떤 최적 어떤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걸 보고 사용자가 생산에 적용할 수 있게 이런 이제 플랫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저희가 셋업을 해놓은 사용자들이 자주 할 것 같은 네네. 그런 시뮬레이션들은 사용자들이 사실은 뭐 에시스를 배운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숫자만 바꿔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표만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 이제 IoT가 이렇게 이미 돼 있는 회사들은 네.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IoT 안 돼서 IoT 또 하느라고 시간 많이 하느라고 걸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거 실증 사업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IoT가 돼 있는 회사에다 하신 겁니까? 완벽하진 않고요. 아, 네. 일부는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되어 있더라도 연동을 위해서는 어떤 그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네네. 있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요새 IoT들 그래도 많이들 하고 있죠? 네,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합 및 레시피에 따른 교반기 운전 최적화 부분인데요. 교반기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입니다. 사실 이제 자, 뭐 교반기를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네. 뭡니까 교반기가 뭐 하는 거예요? 교반기는 네.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아, 간단할 것 믹서? 같습니다. 오케이. 가정에 있는 믹서. 아,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커피 믹스 먹을 때 네. 숟가락으로 젓는 과정이 교반입니다. 아, 네. 그런 걸 교반이라고 하는데 산업에서는 이제 뭐 좀 사전적이로는 고체, 액체, 기체들을 섞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저 안에 이제 어떤 임펠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주는 거죠. 네. 저어줘서 균일하게 한다거나 뭐 섞어주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타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적용되어 있는 어떤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섞는 것만이 아니라 가열도 하고 가열로 통해서 살균도 하고 아, 네. 성상을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역할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센서를 많이 넣어서 많은 데이터를 게더링을 하면 혼합이 잘 되었느냐. 그렇죠. 근데 혼합 시간이 사실 몇 시간 이상입니다, 보통. 뭐 10톤짜리 교반기 안에서 10시간씩 저어주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시간만 줄여도 10%가 주는 건데 이런 어떤 근데 사실 센서가 부족하고 어떤 이게 충분히 섞였냐를 현장에서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 저기 뭐 믹서기처럼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 안에. 네. 보이더라도 이제 균일한지에 대한 체크는 아, 사실은 네네. 시료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과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안전하게 충분히 섞어야 될 거고 건더기가 나오면 안 될 테고 또 이제 살균 입장에서는 어디는 충분히 살균되는데 아까 그림에서 빨간색, 파란색의 분포가 넓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초록색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걸 달성을 하려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한계가 그러니까 과운전을 있고요. 하게 되니까 그만큼 탄소를 많이 쓰는 거예요. 배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운전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제 이 날리지가 있는 분들이 요번에는 날씨가 이러니까 이걸 조금 더 해보자, 덜 해보자라던가 어떤 생기 연구소에서 마련한 어떤 조건들을 적용을 하겠지만 많이 뭔가를 해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운전 중인 공장이고 그리고 어떤 시생산이라던가 제품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멈춰야 됩니다. 생산은 멈추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만 해도
ESG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시험 테스트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운영 중단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균일화되는 게 과하지 않게 가운전을 방지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좀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거 교반기가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잘만 하면 ROI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아주 큰 교반기는 저렇게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작은 탱커랑 큰 탱커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저 재료가 두 가지만 넣고 섞는 게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아니라 네. 가루도 넣고 네. 가루도 여러 가지 가루를 넣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거를 최적화를 난리지 베이스로 하기에는 그렇네요. 한계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 기반 DT로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설비 운영 조건들을 사실은 조절해야 되는데, 뭐 제품의 레시피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RPM이라던가 운전 시간, 각종 어떤 정보들을 운영 조건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최적화해서 약간 유사하게 어떤 네. 쭉 데이터 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메타 모델을 뽑아내고 실제 실제 현장과 매칭하는 코릴레이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메타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실제 대시보드입니다. 일부 부분인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어떤 값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지금 그래프 같은 것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들과 연동해서 센서나 뭐 가동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생산 시작이 되면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돌리시는 게 베스트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담당자는 저 아까 저 직관적인 UI 갖고 탁탁탁 네, 클릭만 맞습니다. 해보면 알겠네요. 감을 네. 딱 오겠네. 만약에 RPM을 원래 레인지가 아니라 뭐 30% 정도 높인 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본인이 눌러볼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 아셉틱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셉틱 충전기라는 건 아셉틱이라는 게 이제 살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음료 쪽에서 사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만들 때도 깨끗하게 장갑 끼고 만들어야 되고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돼.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냉장 상태로 잘 관리하기도,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세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충진기라고 돼 있는데, 일단 뭐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팩 우유가 보면은 냉장 보관용이 있고 멸균 제품은 상온 보관이죠. 맞아요. 네. 네. 그 멸균 제품들은 멸균을 했기 때문에 균이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만들려면 제품도 살균 상태여야 되고 포장을 할 때도 용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용기를 완벽하게 살균을 하는 장치이고, 살균된 상태에서 안에 이제 우리 제품들을 뭐 우유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여기에서는 종이백 같은 용기에다가 가산화수소를 도포해서 살균합니다. 근데 가산화수소가 몸에 사실 뭐 독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날려줘야 됩니다. 네, 다 네.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식품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과하게 도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거를 날려보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래도 싸고 빠르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기반 버추얼 트윈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접근을 네. 했고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 실험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측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가산화수소가 얼마나 잔류했느냐, 얼마나 다 죽여냈느냐, 네네. 두 가지 측면인데, 보통 이제 생화학적으로 보면은 가산화수소를 도포하고 나서 배양 실험을 해가지고 세균이 몇 개 나오는지를 봐서 그런 장면들 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가산화수소를 다 없앴느냐는 네. 다 없앤 다음에 잘라가지고 용액에다 넣어서 잠궈서 다져가지고요. 식약청 같은 우리 데서. 코로나 검사하듯이. 네네. 해서 보는 거죠. 이제 뭐 상상으로 뭐 수일 이상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렇네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 포장 용기를 펼쳐놓은 겁니다. 음. 이제 전개도를 다시 잘 합쳐보시면 우리 이제 네모 길쭉한 모양의 어떤 그 멸균 우유 비슷한 페트병입니다. 그 종이 재질의 네네네. 그런 것입니다. 저기 이제 그 가산화수소가 충분히 도포되었느냐, 임계 이상으로 도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잔류량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설비에서 운영 조건은 양을 어떻게 하냐, 압력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최적의 조건. 너무 낮으면 안전이 위험해지고 네네. 너무 과하면 생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비 운영 조건들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잡아서 시뮬레이션 DB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메타 모델 만들고 지금 주어진 어떤 운영 조건이라든가 외부 환경들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최적의 도포량이 얼마고 드라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사실 이제 보통의 어떤 최적화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떤 제품 이렇게 하고 압력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어떤 그 외부 환경의 온도라든가 습도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장비가 어떤 펌프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난다던가. 그랬을 때도 생산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물론 고쳐야 되지만 그럴 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모든 메타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실제로 우유 회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유 회사? 네, 예를 우유 회사나 좀 비슷한 어떤 그래요? 건강기능 네.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코팅인데요. 그 필름에 코팅을 하는 어떤 설비인데 필름 코팅은 아주 얇은 틈을 통해서 용액이 나와가지고 면에 발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롤러 같은 데 감겨 있고. 근데 저희 이제 필름이 보통 연속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산하면 이제 필름 한 롤을 다 써야지 끝나는 거죠. 한 롤이 보통 수킬로미터의 길입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면 다 페일이기 때문에 다 생산을 한 다음에 검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물질이라던가 뭐 아니면 어떤 부분에는 도포가 많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얇게 돼 있거나 굴곡이 있으면은 이게 불량품인 거죠. 또는 이제 수율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놈씩 계속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접근을 해보자 한 내용이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슬롯 다이 코팅이라고 하는 어떤 코팅의 한 종류인데 저런 이제 그 코팅 노즐에서 얇은 틈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코팅액입니다. 네. 코팅액이고 필름이 이제 왼쪽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필름입니다. 저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용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딸려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이. 네네. 근데 저게 이제 내가 목표로 한 것보다 얇게 간다던가 아니면 위로 딸려가지 않고 아래로 뚝뚝 떨어져 버리면 원하던 두께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폭으로 또는 길이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떤 조건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 환경에 따라서 또는 이제 저 뒤쪽에는 그 실제 검출 장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께 같은 걸 측정하고 있는데 그거와 대비해서 오늘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두께가 얇다거나 두껍다거나 이런 거를 해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구축을 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생산을 마치 버추얼로 한 것 같이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 관련해서 마지막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필름 공정에 관련된 장비인데 그 장비가 클린룸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물질 머리카락 붙으면 그 제품 네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 클린룸 보통 이제 상승 기류를 좀 억제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물질이 날아가는 경로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됐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존별로 저희가 특정 존을 쭉 나눠 놓고 존별로 이물질이 날아올 확률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공조장치의 운영이라던가 또 사실은 작업자가 늘상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출입을 합니다. 네. 근데 문을 깜빡하고 열어놓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막 100번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어디를 가동을 더 팬 조건을 강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확률 같은 거를 산출을 해서 알람도 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분야별로 정말 저렇게 되면 되게 편하겠다라는 것은 네. 공감이 100%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뭐 공감이 들어. 근데 저게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제 맞습니다. 환경이랑 뭔가 네. 정확해야지 뭔가 되는 거지. 뭐 시뮬레이션 되게 괜찮은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네. 싱크가 안 되거나 매칭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요. 네, 네. 그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거는 사실 그 엔시스 아까 역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긴 역사고요. 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검증이 돼 있습니다. I see. 네. 아.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 부분이 경향성이 서로 맞다면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실증 과제를 한 이유도 이제 그걸 매칭을 해내자. 갭이 있으면 갭의 원인을 다시 찾고 네, 또 업데이트를 해서 네. 계속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런 소프트 같은 걸 사용할 때 그 좀 NC 같이 오래된 회사 거를 쓰는 이유가 네.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이미 검증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지 정비, 흔히 말하는 예지 정비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비를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비를 보면은 고장이 나면 고칩니다. 고장이 나서 안 되니까 고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나서 고치고 그 동안에 멈춰 있게 되고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근데 예방 정비라는 거는 고장 나기 전에 그냥 미리 주기적으로 계속 고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좀 코스트가 좀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이것도 예기치 않게 고장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기반 정비라는 게 있는데 상태 기반 정비를 보통 이제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죠. 스레이쇼드는 넘어. 네네네. 일정 이상 넘어가면 네네네. 페일로 보고 오케이. 네. 그때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측 정비는 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그 보통 이제 센서의 과거 데이터, 이력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하는 정비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기반에서의 예측 정비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운영의 사이클들을 보면 네. 언제 수명이 닿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는 피로 예측 같은 네.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운영 데이터만 보고 아직 아무런 징후가 없지만 이 얘의 수명은 이대로 그대로 운영하시면 언제가 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수를 보고 아는 거네. 싹수를. 그렇게 다니시면 제가 자동차에 잘 비유를 하는데요. 네. 가속으로 계속 다니시면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진동 관리로 대한 부분인데요. 진동 아까 그 필름 코팅하는 그 장비에서 진동이 생기면 당연히 필름이 출렁출렁하니까 그렇죠. 두께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일정 이하의 진폭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동 감쇄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패드였는데 실리콘 패드 같은 건데 패드가 계속 쓰면은 이게 뻣뻣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감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측 정비를 기존에는 이제 상태 기반 정비는 육안으로 보고 뻣뻣해졌네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수명을 예측을 하자.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그 얘네가 사용한 어떤 사이클을 보는 거죠. 네. 올해 많이 이런 하중 조건에서 높은 하중 조건에서 1시간 썼고 낮은 하중 조건에서 5시간 썼고 쭉 하면 얘가 이제 얼마만큼의 수명을 가졌는지 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명들을 예측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수명을 예측을 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축에 연결되어 있는 진동 센서들 가지고 감지 정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축에서는 이제 사실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메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와서 하중 조건이 들어와서 이런 하중 조건에서 이런 시간 동안 가동했으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산출할 수 있게 네. 하는 서비스고요. 피스톤 마모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피스톤 마모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합니다. 이 정말 자동차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세틱 균질기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음료를 만들 때 만약에 물과 기름 같은 걸 두 개를 섞으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저으면 마치 하나같이 됩니다. 그 에멀전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균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피스톤으로 펌프질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근데 실링이 이제 손상이 되면 새겠죠. 네. 셀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어떤 거꾸로 뭔가가 들어가면 제품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링이 그러면
왕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 달듯이 5명 태우고 100km로 1시간 가는 것과 한 명 타고 뭐 120km로 뭐 2시간 가는 거에 소모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타이어에. 그런 개념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조건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실제로 운전되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얼만큼 실링이 남아 있는지 두께 네. 관점에서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는 그 실제로 운전했고 교체했던 시기들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마모 시점과 실제로 유관 검사든 주기 검사를 통해서 교체를 해야만 했던 시점을 매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이고요. 네. 네. 매출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경향은 현재 맞는 상태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수치적으로는 조금 보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서비스 내용이고요.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제조 산업 현장에서 설비 운영 최적화를 통하면 이제 수율을 향상할 수 있고, 뭐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정비를 하면은 유지 비용 당연히 절감 가능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생산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이 사실 시뮬레이션 잘 모르시는데, 직관적으로 마치 그냥 그 설비 생산하시듯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데, 형상을 똑같이 복제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상을 복제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는 그런 현상을 복제한 것까지는 갖고 현상을 복제한다는 게 어떤 거죠? 현상을 복제한다는 게. 형상은 CAD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것 형상 같습니다. CAD 죠. 예. 현상은 거기에 일어나는 물리라던가 물리 아, 법칙이라던가 오케이. IT 데이터들이 네네네. 실제와 복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네네. 어떤 가치를 얻어내야 되는데, 보통은 분석만 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얻어내서 어떤 머신러닝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제어로 돌려서.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별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NCS 기반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센서 단위, 이게 실물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오른쪽 끝은 사실은 제어 쪽입니다. 그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메타 모델로서 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최적화. 그걸 가지고 제어 로직도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이제 다양한 어떤 IT 이 플랫폼들하고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ESG 달성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도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뭐 피드백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호님은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에스컬레이터에 NCC의 솔루션에 피스톤 실 마모 사례를 적용하면 그 고장 주기를 예측하고 예지 보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례는 지금 현재 없는데 거기도 결국 롤러랑 캐터필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효준님께서는 ESG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 과정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부분이 전 과정 목록 분석인데 현장 데이터, 관련 문헌, LCI DB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트윈이 현장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하셨습니다. 네. 박성윤님은 제주장치의 예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트윈 시뮬레이션을 아까 했는데 기업에서 사전 준비할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 버추얼 트윈의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 네. 이전에 있던 많은 물리 레퍼런스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53년 동안 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그다음 저희가 이제 트윈 빌더라는 실시간으로 버추얼 트윈의 현장과 그 센서 데이터를 실제 가상 모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일반 잘못된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네. 디지털 트윈을 이제 하게 되시면 버추얼 트윈까지 이제 가게 되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사전 준비 작업은
저희 NCS랑 같이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준비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저기 뭐야 임 대표님은 이제 실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할 때 네네. 그 다양한 기업이랑 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저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일단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기 사실 전에. 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유추하고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이제 만났을 때 네네. 이런 설비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거 있고 개선할 부분들이 있지만 음. 현장에서의 있으셨던 얘기들을 점점 저희와 교류를 하시면서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 네네. 본인들도 몰랐던 문제들을 찾아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는 적합한 솔루션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상담을 할 때 보통 그 기업의 그 제조 기업의 어떤 분들을 보통 만나십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장님 산하의 분들을 많이 네.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생산기술 연구소 생산기술. 쪽까지 오케이. 가고요.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 보통 요즘 기업에서는 그런 이제 디지털 버추얼 트윈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조직이 따로 세팅이 요즘 다 되어 있어서 네, 네. 그분들하고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현님께서요. 디지털 트윈이 전 산업 부분에서 핫키워드를 회자되는 것 같은데 결국 모든 조건에서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를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을 위한 모델을 계속해서 수정 업데이트할 것 같은데 이러한 트라이 앤 에러 방식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측정 결과가 필수일 것 같은데 NCC에서 관련해서 어떠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지 또 기존에 사용하던 시뮬레이터에 사용하던 모델 대비해서 디지털 트윈 사용하는 모델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공학적인 모델을 이미 검증된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델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작업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보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보정되어야 될 데이터들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최적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저희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님,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오차에 대한 매칭은 현장 근무자의 경험이나 잦은 변경에 의지할 경우 도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보정으로 모델 값을 조정하는 기능은 없는지요? 사실 그 결국 메타 모델도 회귀 분석 모델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조 설비들은 물리적인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회귀 모델에서의 오차만 어떤 자동 보정을 했을 경우에는 물리 법칙을 무시한 채로 그냥 수치적인 보정만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어렵지만 현장 근무자랑 도메인 엔지니어라고 하죠. 같이 밀착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AI, ML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래성님께서는 아까 뭐 몇 달 거쳐가지고 이게 구축했는데 네. 현장 상태가 바뀌었어. 그럼 다시 또 몇 달이 거쳐서 또 다시 구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건 좀 단축되는 건지. 사실 그 제조 설비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유사한 어떤 시스템이라면 금방 옮겨갈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재님께서 혹시 물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지요? 혹시 특히 이제 풀필먼트 센터에서 박스 패킹 최적화하는 솔루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건 사실 우리 이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산업은 아니지만. 제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용현님, 해당 설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이를 메타 모델로 변경한다는 것은 FMI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될런지요? 또한 이를 활용하려면 해석 메타 모델과 현장의 모델을 코릴레이션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듯한데 이에 대한 경험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외란, 기존 변수 이외에 외란이 추가되면 외삽이 되어 예측이 어려울 건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현장 코릴레이션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 모델을 만들 때 사실은 DOE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점은 생산 제품의 어떤 그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은 네. 설비가 어떤 고정 제품 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큐레시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네. 1% 2%에서도 수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중철님은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 기술들이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업의 뭐 어떤 그런 수용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한 머추리티는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해야 되거나 투자를 하면 이제 금액, 돈이랑 이제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급하게 어떤 네. 결과를 바로바로 그럼 이걸 하면 언제 어떻게 도입 ROI가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속 ING 진행 형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버추얼 트윈을 구축하는 이런 플랜을 장기적으로 잘 세우신다 그러면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송채영님,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과 머신러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 국내는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을 더욱 어필할 수 있는 강점 무엇일까요? 앞서 교반기 버추얼 트윈의 아쉬운 점으로 센서가 부족해서 내부 유체의 혼합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꼽으셨는데 사실 센서가 충분하다면 센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편이 더 손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네네. 머신러닝 대비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이제 버추얼 트윈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은 아까 제가 재정표에 설명에도 했는데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하고 싶다. 불가능하죠. 일단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개항성을 파악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 준비될 데이터랑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이런 공학 베이스의 모델로 하면 바로 제가 제공되는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바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음 설명 주시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터폴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추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범위 안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내가 데이터 수집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외사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애큐러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사실은 내사 외사배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프처럼 마치 그냥 한 포인트 찍어도 네네. 얘의 애큐러시만 높다면 그 포인트를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 지현우님, 버추얼 트윈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기존에 있는 NCC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나 버추얼 트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드웨어와의 융합이 관건일 것 같은데, 하드웨어 업체와 협업 계획은 없는지. 왜냐면 이제 제조업에 다양한 하드웨어 설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하고. 저희 NCS에서 이러한 검증이 필요한 아니면 이러한 비즈니스의 확장성 때문에 많은 이제 선두 제조업체들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결과물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 솔루션에 이제 탑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클라우드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이나 그다음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가 많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헌님은 이제 실제로 요거를 기업들 이건 임 대표님께서 실제 작년에 프로젝트 하셨잖아요. 진도 네네네. 그런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피드백은 처음에 사실 좀 원하시기도 하는데 걱정도 많으신 거죠. 과연 애큐레시가 나올 건지 네네. 짧은 기간 안에 구축이 될 것인지 그런 걱정이 많으셨고요. 현재는 아직 ING 검증 과정에 있기 때문에 ING이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설문 좀 마저 하시고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하시는 분 두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두 분? 네. 저는 김용현님. 네네. 예. 임 대표님은? 저는 아까 송채영님. 네, 송채영님. 네. 자, 그러면 김용연, 송채영 이 두 분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으로 되겠고요. 또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추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버추얼 트윈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꾸준히 진행돼야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검증된 회사, 저희 NCS 같은 회사랑 계속 같이 비즈니스를 협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 대표님? 네. 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일단 질문하시고 문의 주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네.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